언니와 부동산 할래! 누런 언니와 부자 될래! 놀부 여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놀부 여지영의 라이프 스토리 에피소드 1. 도대체 놀부 여지영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놀부 여지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우리 이렇게 사랑 전해주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부쩍 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란 사람에 대한 라이프 스토리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진 놀부 아니라고 했죠. 이 놀부의 성장 스토리, 성장통 시리즈로 이제 많이 만들어질 건데요. 그 중에 에피소드 1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 지금부터 고고싱! 우선은 저의 아버지는 이제 보통 분들하고는 굉장히 틀리신 분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짜는 없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게 저희 아빠의 경제 개념을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경제관념을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저희 아빠가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관념을 어릴 때부터 저한테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절대 공짜는 없다.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용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일을 해야지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세차일 수도 있었고 또 구두를 닦을 수도 있었고 청소일 수도 있었고 부단히 저는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은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놀부에게 정말 가슴 아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역일동 놀부 여지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식당에서 일을 하면 남들이 사장 딸이라고 하면 특권이 있거나 특혜가 있을 거란 생각에 아버지는 철저하게 무조건 사장님,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아빠라고 부르면 그날은 큰일 나는 겁니다. 왜? 남들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네가 일한 만큼 돈을 받되 여기서도 또 아버지만의 철칙이 있어요. 남들보다 적은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셨어요. 왜? 어찌됐든 내 딸이잖아. 네 스스로가 주인정신이 있겠지만 그게 니는 표를 안 내도 남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봐 아르바이트 비용조차도 남들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저를 쓰셨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 아빠 새아빠구나. 나는 왜 역일동이냐? 나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납다 했는데 정말 그건 저한테 주신 감사의 선물이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생활력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그때는 서럽고 힘들고 정말 저한테는 왜 이런 시련이 오나? 왜 나한테만 이러지? 왜 우리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하지? 아니죠. 저에게 주신 근육이라고 그래야 되나? 나가서 남들에게 행여라도 상처받을까봐 아빠는 부단히 집에서부터 저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금전 마인드, 돈에 대한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저한테 키워주신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두 번째, 항상 뒤를 보게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차를 닦는다. 그러면 아빠가 다른 세차장에 가서 차를 닦으면 10,000원이야. 근데 저는 아빠 차를 닦아 10,000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가나 10,000원이야. 근데 나한테 쓸까요? 나한테 할까요? 내가 잘해야 나한테 하는 거잖아. 제가 잘하지 못했을 땐 우리 아빠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기도 10,000원이야. 뭐야 말이야 막걸리야. 우리 아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한테 내가 돈을 지불을 한다면 똑같은 조건이면 저기 전문가에게 지불하지 왜 너한테 지불해? 그만큼 넌 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 노력이 아버지 눈에 만족했어. 그럼 저한테 항상 10,000원이 아닌 15,000원, 20,000원을 주셨어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항상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더 열심히 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닦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 동생과 저보고 형제 카센터, 형제 선세차장을 하라고. 남매도 아니에요. 형제 세차장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땐 정말 와 우리 할머니도 우리 아빠도 어떻게 이렇게 너무 무섭다. 근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랬던 저희 부모님이 있었고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웬만한 시련과 웬만한 슬픔은 툭툭 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 이제 가족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호족등본에 저희 집은 책이었어요. 대하소설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두꺼웠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저희 이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컸니? 라고 얘기하실 때 아닙니다. 저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제 스스로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사실 새어머니가 많았어요. 근데 그 새어머니가 되게 많았는데 되게 그게 너무 창피하고 쥐구멍에 숨어 들어가고 싶고 괜히 친구들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왜? 저희 지방이 조금 좁아요. 저희 지역이. 그래서 한 달에 걸치면 이렇게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더라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밀감이 강한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딱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아니야. 너는 엄마가 하나지. 난 엄마가 5명이나 돼. 그리고 저한테 놀렸던 친구한테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그래 넌 좋겠다. 엄마 하나밖에 없지. 난 엄마 5명이나 된다? 이런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저한테 덤비지도 않았고 놀리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몸에 진짜 강한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근육. 그러니까 구둑살. 근육보다는 꾸둑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부딪힘에 남의 그런 놀림이라든가 남이 손가락질할 때 오히려 당당함으로 맞섰어요. 그 당시에는 또 춤을 췄어요. 그 당당함이 허세, 허풍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춤도 더 열심히 춰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부모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낳아주신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도 아빠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항상 고맙습니다라고 느끼고 심장에서는 언제든 아빠에 대한 빈자리가 저한테는 빈자리가 아니에요. 항상 아빠는 제 심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항상 아빠는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제 심장에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제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 저를 못되게 키운 게 아니고 엄하게 키운 게 아니에요. 아빠가 없는 이 자리를 미리 알으셔서 저한테 주신 그 꾸둑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웃음도 드리지만 항상 긍정 마인드도 드리지만 저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들 때 당당하게 맞섰을 때 아무것도 없이 맞서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부단히 정말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었고요. 저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아빠가 물려주신 경제 개념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자신에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을 항상 아버지가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미래를 보지 않고 얘기해 주신 게 아니고 아버지는 제 미래를 보셨나 봐요. 항상 얘기하셨어요. 너는 꼭 잘 될 것이다. 저 지금 칭찬받고 싶어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항상 이 심장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단 말을 하지만 어쩔 때는 되게 힘들고 혼자 외로움에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제가 이제 회사도 운영을 하고 여러분들과 만날 때 항상 긍정적인 힘만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을 땐 심장에다가 물어보거든요.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메아리처럼 저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진짜 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 영상을 찍으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울을 수도 있고 뭐 약간 좀 먹먹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심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란 단어는 언제나 항상 마음속에서 먹먹할 수밖에 없고 그 그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 표현 못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옆에 계신다면 지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옆에 안 계시다면 전화 한 통으로라도 사랑합니다 꼭 말씀하시고 저처럼 하늘나라에 계시다면 심장을 두들기면서 아빠 나 보고 있지? 아빠 정말 날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놀부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당당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다지 여러분보다 얼만큼 제가 잘 살고 어떻게 대단한 사람일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긍정 마인드를 주면서 항상 말할 수 있는 건 저도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했다고 했죠? 그 노력이 지금에는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뚝딱 놀부 아니라고 했습니다. 놀부 여지영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장황한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약간 조금 우울 모드가 됐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키웠을 때 스토리 중에 하나가 저를 굉장히 깊은 물에 빠뜨리셨어요. 저하고 제 친동생을. 그런데 저는 그 깊은 물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야. 나오면 내 자식, 안 나오면 내 자식 아니고 죽나?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나왔어요. 그래, 잘했다. 제 동생은 못 나왔어. 꺼내주시고 그 다음날 뭘 했냐? 수영학원을 등록시키셨어요. 못하는 거를 못했잖아. 기죽기는 게 아니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저희 아버지셨어요. 엄마가 여러분일 수 있었어요. 원망도 하고 나는 왜 이래야지 자괴감도 빠지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난 5명도 행복한 거야. 아예 없는 고아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없는 사람들 오히려 마인드를 바꾸고 한 명이 아닌 난 5명이니까 얼마나 행복하니? 라고 마인드만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은 지금의 제 인생이 됐어요. 내가 만약에 그냥 숨어 다니고 저기 진짜 골방에서 우울증에 빠져있고 자괴감에 빠져있더라면 지금의 놀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 또 이제 스토리 중에 하나가 항상 스파르타로 가르쳤어요. 스파르타. 그리고 절대 딜을 가르쳤어요. 딜이 뭐냐면 모든 거를 해도 내 자신과 아버지하고의 딜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 이거 할래? 승부욕을 자극시키신 거예요. 했을 때 대신 꼭 뭘 주셨냐? 보상과 대가를 주셨어요. 더 하고 싶게끔. 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있는 거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주저리 막 지금 떠들었는데 저희 아버지에 대한 또 에피소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아주 슬픈 역일동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면요. 제가 식당을 아버지 밑에서 알바를 할 때 잘못된 음식이 나왔어요. 제가 잘못 나갔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다른 테이블로 가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손님이 거기다가 숟가락을 대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나왔는데요? 이랬더니 사장 불러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장을 왜 부르냐?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게 잘못 나간 걸 바로 원위치로 하려고 그런 건데 왜 사장까지 부르냐? 했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치고 사장 부르려고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막 이랬더니 갑자기 우리 아빠 오시더니 제 귓방망이를 뻑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았어. 날씬했어. 그런데 때렸어. 애가 날아가지. 이만한 손으로 때리는데. 근데 나 딱 일어나가지고 눈이 이제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나를 왜 때리냐고. 저 손님이 잘못했는데 그때 손님이 막 또 뭐라고 하니까 아빠가 또 저를 한 대 뻑 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있던 이제 알바생들이 저를 끌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 근데 우리 아빠가 그 손님한테 계속 조아리면서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억울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아빠가 저렇게 남들한테 저렇게 조아리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내가 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2대씩이나 맞고 그냥 때리는 신용도 아니고 뻑 해서 애가 날아갈 정도로 때리는데 막 그냥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억울해 죽는 줄 알았어요. 역일동이었는데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빠 하고 싶은데 사장님 이랬다고 내가 얼마나 서러웠겠어. 그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아빠는 큰 그림을 보신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우리 아빠인데 내가 딸인데 막 그 난리가 나고 우리 아빠가 나를 그렇게 혼내지 않았더라면 일이 오히려 더 크게 됐을 수도 있고 아시잖아요. 식당이라는 게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 한마디에 오히려 개구리는 맞아 죽었어요. 남이 잘못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은 게 뭐냐면 괜히 식당에 대해서 악성 글이라든가 또 거기 서비스가 그렇게 알바생이 알고 보니까 딸이랬더라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들고 그랬더라. 전 대든 건 맞아요. 억울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나중엔 더 크게 해서 욕을 했대더라 막 이렇게 소문이 갔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아빠가
그걸 잠재우신 거죠. 그래서 어른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엄마들이 막 뭐라고 하면 옆에 있다가 오히려 큰 소리 못 치고 네 이러고 올 때 있죠. 현명하신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뭐라고 하면 왜 우리한테 그래요? 기죽게 딱 우리 오히려 그러면 애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잘못된 거는 남한테 욕먹는 것보다 부모님이 오히려 가르쳐 주시고 뭐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친구를 워워해 주시고 올바른 길은 안내해 주시는 게 정말 진짜 위대한 부모님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담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직원들한테 애초에 제가 말을 하죠. 너가 싫어서가 아니야. 이 상황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면 알아줄 줄 알았는데 요즘은 몰라주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하시고요. 옆에 계실 때 있을 때 잘 하시고요. 지금 본인도 부모님이 되신 분이 많고요. 또 아직은 부모님이 너무 정정하셔서 아직 철없는 친구들도 많으실 거예요. 철없는 친구라면 언니가 철없었을 때 얘기해 준 거예요. 있을 때 잘하자라고 언니는 말해준 거고요. 부모님이 되신 친구들한테는 부모님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가르침과 좋은 길을, 방향을 또 학교에서만 배우는 주입식 공부는 사실 실생활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세상은 너무 진짜 무섭고도 살기 어려워요, 진짜. 그런데 너무 온실 안에만 갇혀있던 친구들이라면 정말 작은 거에 오히려 상처받고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잡초였잖아. 모진 풍파를 다 겪은 것처럼 어릴 때부터 차라리 이런 거 저런 거를 겪고 상황을 이해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현명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남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왜? 겪어보니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다 옳았던 거야. 그걸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어제도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정말 좋았겠죠. 그래도 지금 하늘나라에서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에게 오늘 이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면 아빠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따뜻한 사랑의 전화 한번 해주시고요. 만약 저처럼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늘 한번 쳐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 속에 있는 저의 여완호 씨, 오늘도 사랑합니다. 저 놀부 여지영 부단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앞으로 더 노력할 거고요. 그 노력에는 놀부 가족들, 제 동생들이 됐건 언니가 됐건 친구가 됐건 제 가족이 된 이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잘 끌고 가서 우리 모두 부자 될 수 있게 제가 어떻게 뿜뿜 희망열차 어떻게 끌고 갈까요? 이렇게 끌고 갈까요? 아니죠. 뿜뿜뿜뿜 희망으로 뿜뿜 끌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모두 부자 되자.